안녕하세요. 소윤경입니다. 오늘은 그림책을 준비하며 외부 평가나 비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하는가,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란 누군가 늘 욕을 먹는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왜 욕을 먹을까요? 연예인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유명한 직업도 아닌데 왜 욕까지 먹어야 하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작가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죠. 칭찬을 받던 욕을 먹던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 직업이기도 해요.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린다는 말을 자주 어른들로부터 듣곤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피아노와 미술을 함께 배울 수 있는 학원에 보내주셨죠. 그 학원에서 처음 제가 들었던 말은 어린이가 이렇게 어른처럼 그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당시에 동물의 왕국을 보고 웬만한 사람들과 동물들을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는 아이였죠. 그런데 미술학원 선생님의 눈에는 어린 제가 너무 어른처럼 그림을 그린다고 그렇게 그리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혔죠. 어린 저의 눈으로도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방식으로 사자를 그리는 것은 너무나 유치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또 대학에 갔을 때 제가 다녔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추상미술 선생님들만 계셔서 3, 4학년이 됐을 때는 거의 추상미술을 하지 않는 저처럼 구상미술을 했던 학생들은 몇 명 되지 않았고, 그런 학생들은 아예 수업에서 배제되었죠. 단 한마디도 교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마도 그분들은 추상미술을 하는 작가님들이었기 때문에 교수로서 구상미술을 하는 학생에게 해줄 말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저 그냥 무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준비해서 출판사를 찾아갔을 때는 수채화로 굉장히 밝은 그림을 그려갔다고 생각했는데 편집자분들께서는 제 그림이 너무 어둡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일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출판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수정을 많이 받게 되죠. 기본적으로 출판 미술을 하게 되면 일 자체가 수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책을 출간 후에는 기자나 독자, 비평가로부터 이런저런 평가를 받게 돼요. 그림책의 경우는 대부분 비평가들도 굉장히 좋은 면만 부각시켜 주시고 독자들도 신랄한 비판을 하거나 크리틱을 하진 않죠. 기자들도 대체적으로는 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선에서 작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미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크리틱이 있어요. 비평의 세계가 정말 살벌할 정도죠. 어떤 작가의 작품을 마구 깔아 뭉개기도 해요. 제가 동양화 화실을 다닌 적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동양화 화가셨어요. 전시를 하고 미술 잡지에 실린 짧은 기사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시 자체가 굉장히 구태의연하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적어 놓았더라고요. 열심히 그림을 준비해서 전시를 끝내고 나신 선생님이 그 기사를 보셨다면 굉장히 실망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서 구태의연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큰 그림으로 더 이상 달리지 않는 기차를 그리시곤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멋진 그림들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글그림을 다한 레스토랑 살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로 항의 전화가 왔었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그림책을 낼 수 있느냐, 어린이들을 보라고 만든 책이냐 하면서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독자분들이 올려주신 블로그나 카페에서 제 그림책을 어떻게 보셨는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림책도 개성이 강할수록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그림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블로그에 좋지 않게 글을 쓰신 분들도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님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기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적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외모를 비하한다던가 강연이 재미없었다던가 추천작으로 그림책을 샀는데 아이가 더 이상 책을 보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림책은 또 하나의 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스러운 제품을 구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남기시기도 하죠. 제 독자분 중에 한 분이 그림책 교육기관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로부터 비평을 받는다는 것은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것이 좋은 비평이든
그렇지 않은 비평이든 간에 관심조차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예의죠. 비평에는 크게 두 가지 비평이 있죠. 그저 비평을 하기 위한 비평이 있고 상대방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비평이 있어요. 그저 비평을 하기 위한 비평은 좀 부정적인 내용이죠. 특히 선생님들은 늘 학생들을 비평하게 되죠. 또한 어떤 우월감에 의해서 누군가를 비평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비평도 있어요. 어떤 작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은 그거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싶어 하죠. 하지만 비평가가 작가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작품이 있어야 비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작가 위에 군림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그저 비평을 하기 위해서 비평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비평하는 경우도 많죠.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정말 자신이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독자들의 시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편집자분들의 이야기나 누군가 타인들의 이야기를 저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흘려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에 대한 애정과 서로에 대한 발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비평하고 조언해 주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젊었을 때, 학생일 때, 신인일 때는 비평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나 독자님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의 조언들을 기분 나쁘게 들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해주는 허심탄회한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다 보면 그런 비평을 해주시는 소중한 분들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저 상대하지 않거나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고 관심을 끊는 것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비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발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비평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죠. 누군가 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내 그림을 어떻게 보는가 그런 것들을 알고 싶기도 한 것이 작가의 마음이죠. 하지만 그런 것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누구나 자신의 시각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이 있죠. 누군가는 밝은 색채를 좋아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어둡고 깊은 내용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 다양한 문화가 있듯이 그림책 속에도 다양한 개성과 성향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꿋꿋이 걸어가시면 되고요. 물론 너무나 아프게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파고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잘 안 되고 고민하는 부분들을 누군가 얘기함으로써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은 분명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마음속 깊숙이 생각하시고 늘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많은 책들을 읽어야 할 것이고 또 글을 많이 써봐야 하겠죠. 이야기 스토리를 잡아내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스토리성이 강한 책들을 많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 안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재능 안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재능을 만들어내도 되겠죠. 내가 잘하는 것과 타인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쪽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자신이 원하는 작가로서의 길을 가는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계속 노력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겠죠. 마치 제가 수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학을 잘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더 노력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작가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 타인의 평가나 비판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시고 마음 쓰시지 마시고 참고할 것들은 참고하고 받아들일 것들은 쿨하게 받아들이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들은 혼자 작업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작품이 이상한 게 아닐까, 좋지 않은 게 아닐까 그런 자괴감에 굉장히 자주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것들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기 작품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로 스스로를 다독이지 않으면 작가로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마음가짐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작가 여러분들과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학생분들, 그리고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은 신인 작가님들은 힘을 내시고 자기 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즐겁게 작업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